캡틴 잔 구독과 좋아요. 오늘은 엔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엔카 그리고 엔카 체인 기능은 뭐냐면 파주력 한계 내에서 외력을 저지하는 건데, 만약에 파주력이 항상 파주력이 외력보다 이제 보통 큽니다. 그래서 배를 계속 엔카 하고 나서 그 위치에 계속 배를 잡아두는 건데, 그러나 가끔 가다가 외력이 뭐 태풍이 오거나 그 다음에 큰 외력으로 인해서, 아니면 앵카를 잘못 놓고 이렇게 되면 파주력이 외력보다 작아져서 앵카가 끌리게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다시 앵카를 끌어올리고 앵카를 다시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다음 강의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파주력 한계 내에서 외력을 저지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부두의 대기, 부두에 저반한 배가 많으면 포토스리트에서 야 너희 앵커리지에서 대기하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앵커를 쓰고, 그 다음에 악천후에서 대피하기 위해서 이제 앵커를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파주력, 그러니까 기능에, 그러니까 앵카 특성에 대해서 또 알아보면, 이 파주 성능 홀딩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플로크가 있거든요. 앵카 여기 보면 플로크에 빌이 있고, 플로크 이거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앵카 밑을 크라운이라고, 그 다음에 플로크 그 위쪽을 빌이라고, 요 플로크가 이제 V자로 생긴 데 있죠. 요게, 이건 또 이제 쉔크 그 체인하고 연결된 이 일자로 된 데가 이제 요 가운데가 쉔크입니다. 아무튼, 요 플로크가, 저, 해저에 잘 박혀야지, 앵카가 놓고 나서, 이렇게 플로크가 잘 박혀야지, 손모양이 좀 이상하네. 잘 박혀야지, 파주력 성능이 좋아집니다. 만약에 잘못 박히면, 앵카가 끌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파주력은, 적당한 뭐 수심에 따라 또 다르고 저질에 따라 이제 파주력이 다른데, 나중에 또 파주력을 계산할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계산 안 할 거고, 다음 시간에 파주력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공부할 겁니다. 파주력이 홀딩 파워인데,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파주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앵카의 안정성, 스테비티 오브 앵카인데, 앵카를 놓고 나서 블로크가 해저에 잘 박혔거든요. 근데 좀 외력에 의해서 끌리거나, 그 다음에 앵카 블로크가 왔다 갔다 이렇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파주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블로크가 회전하지 않는 방향으로 잘 박혀 있어야지 배를 잘 잡아둡니다. 그 위치에.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볼 거고요. 우선 AC 나중에 한 번 더 말할 건데, 앵커 타입에는 AC14 타입하고 GS 타입하고, 그 다음에 덴포스 타입이 있는데, 덴포스는 소형 어선이나 뭐 작은 배에 사용되고, GS 타입은 옛날 좀 오래전에 GS 타입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마크 사용할 때 이게 좀 더 예뻐서 그런지 이 마크를 잘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SC14 같은 경우에 보통 지금 현대 사용하고 있는, 현재 거의 대부분 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AC14인데, 왜냐하면 파주력이 좋거든요. 이 AC14 타입이. 그래서 그 다음에 플러크하고 쉔크하고 각이 거의 한 45도 됩니다. 이렇게 45도 되는데, 이 45도 만약에 파주력이 강하게 되면, 이렇게 파주력이 강하게 되면 이렇게 체인이 있고, 배가 요 있죠. 하이, 배가 있죠. 배가 있는데, 이게 플러크라고 하면 45도 되면 이제 해저하고 거의 평행하게 블로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빠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5도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체인을 더 놓아주든지 하면 다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고 기능은 그렇고, 그 다음에 형태는 금방 말한 것처럼 AC14, GS 타입, 덴포스 타입이 있는데, 의장수 규정 무게가 있는데, AC14는 파주력이 더 좋기 때문에 의장수 규정 무게보다 한 25% 더 낮게 설치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엔카 무게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의장수 이퀴먼트 넘버라고 있는데 이퀴먼트 넘버가 모링 어레인지먼트나 이런 데 보면 오른쪽 하단에 이퀴먼트 넘버가 보통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퀴먼트 식도 대충 보면 이 배수량이거든요. 이 세모가 거의 배 선박의 계산식 보면 세모가 이게 배수량입니다. 배수량, 하계 만재 배수량. 하계 만주 배수량이란 뭐냐면 여기에 보면 하계 표시되어 있는 데 있거든요. 하계 만재 배수량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계 만재 배수량의 3분의 2 더하기 2BF 더하기 10분의 1인데 이 B는 뭐냐면 폭인입니다. 선폭. 우리 배 선폭은 60m예요. 60m. 넓죠? 그래서 태풍이 와도 잘 안 흔들립니다. 태풍 피해 가야겠지만. 그 다음에 F는 뭐냐면 폭이 4분의 B보다 큰 최상층 선루 또는 갑판실까지 높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A는 측면 투영 면적입니다. 이런 게 있다. 네, 간단하게 넘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출량은 뭐냐면 체인 홀딩 파워 아까 홀딩 파워라고 했죠. 홀딩 파워가 앵카 홀딩 파워하고 그 다음에 체인 홀딩 파워가 있습니다. 이 체인하고 앵카만 홀딩 파워가 있는 게 아니고 체인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앵카 갈고리도 있어야지 흙을 딱 잡아가지고 홀딩도 있겠지만 체인의 파주력도 같이 있어야지 충분한 파주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수심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저질에 따라서 파주력이 다 다른데 그러면 신출량을 어떻게 계산하냐? 보통 3D90이라고 어느 책이든 3D90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날씨가 노멀한 상태에서는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심이 30m, 수심 30m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30m, 40m에 앵카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6샤클에서 7샤클. 이제는 별로 많이 놓아봤지는 않지만 앵카를 그래도 호주하고 중국 다니면서 좀 많이 나왔네요. 거의 한 달에 한 3, 4번씩 놓다 보니까 그래서 수심이 한 30m에서 40m에서는 한 6샤클에서 7샤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잔잔한 30m 기준으로 해가지고 잔잔한 해면은 OD로 계산해서 30m 기준으로는 5샤클에서 6샤클 정도 놓으면 되고 일반적인 잔잔한 해면은 진짜 잔잔했을 때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해면이 있을 때는 수심의 7배에서 8배 그러면 한 30m 기준으로 8샤클에서 9샤클 내면 되고 근데 9샤클에서 솔직히 앵카리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8샤클에서 9샤클 정도 놓으면 옆에 배하고 좀 간격이 좀 너무 가까워지니까 그 다음에 악천후 때는 솔직히 피양하는 게 좋습니다. 악천후 때는 한 10샤클 정도 해가지고 10샤클이 아니고 10D 수심의 10배 정도 해서 한 30m 기준으로는 11샤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샌드하고 머드하고 이런 저질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머드가 저질이 파주력이 더 세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산출량도 나중에 한번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